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을 사기치고 전 애인 남연이를 연모해 가슴을 도려낸 악명 높은 사기꾼 전청조 모두 아실 겁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전청조는 앞서 남연이와의 대질 조사에서 남연이를 아직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질 조사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 아직 남연이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치겠다라고 토로하며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는데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전청조는 남성교도소로 갈지 여성교도소로 갈지 관심이 쏠렸고 가슴 수술은 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것까지 남성화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전청조는 일단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전청조를 차마 여자들과 같이 여자 교도소에 넣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3월 6일 남연이와 스페인 호텔에서 첫 관계를 가진 전청조는 남편 공효석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남연이는 전청조가 여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남연이에게 난 사실 트랜스젠더이고 2년 전에 수술했다. 아무래도 중요 부위 수술 비용이 제일 비싸고 어렵고 힘들어서 가장 먼저 그 수술을 끝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청조는 남연이와의 첫날 밤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여자를 만족시키는 법이라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자료를 조사해서 준비했고 두 번째는 트랜스젠더 유튜버를 찾아가서 여자끼리 관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도구가 좋은지 가르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패드라는 게 있는데 신기한 게 기술 개발이 돼서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를 차고 전청조는 남연이와 강압적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남연이는 주장하고 있죠. 또한 남연이와 남편 공효석 사이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있던 전청조는 남연이와 관계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음날 남연이한테 언제 남편이랑 헤어질 거예요? 라고 물었고 그때부터 전청조의 작업에 낚인 남연이는 남편과 바로 이혼하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전청조의 이간질이 있었는데 공효석이 SNS에 올린 공효석의 이혼 입장문도 전청조가 대신 써줬고 공효석이 딸이 보고 싶다고 남연이한테 수차례 연락하자 전청조가 가로채서 딸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딸 휴대전화를 바꾸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지난달 26일 전청조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해 수사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청조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변호인과 만나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하이파이브를 주고받으며 반가움을 표했고 남연이를 발견하자마자 남연이 씨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어 라고 말했죠. 또한 전청조는 남연이 쪽이 모니터가 더 잘 보인다고 불평하며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곧바로 거절당하자 답답한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사 도중 전청조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남연이를 사랑하는데 미치겠어 라고 외치며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남연이를 위해 사용했다며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과 남연이의 기만과 배신으로 얽힌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를 토로했는데요.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전청조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는데 남연이가 변호인과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온 뒤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건물을 올려다보니 창문 너머로 전청조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전청조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이 아니었는데 감옥에서 책을 쓴 뒤 그걸 팔아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을 보상하겠다고 말했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웃겼지만 다음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순간 이것이 단순하게 웃기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는데요. IM 실례해요 따위의 조악한 문장이나 구사하는 사기꾼이 IM 작가가 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전 국민에게 사기치는 법을 가르쳐 자신이 사기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인데 그 코미디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리얼 현실이 되기라도 할까 봐서 솔직히 무서운데요. 전청조에게 사기치는 법을 가르친 그 딸의 그 아빠 전창수가 딸이 유명해진 덕분에 체포됐는데 딸과 교도소에서 상봉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창수는 지명수배 사진이 유명해져서 잡혔는데 체포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사기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현재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공개 수배된 상태였죠. 그러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임에도 또 다른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버젓이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딸 전청조와 비슷한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포장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재력을 과시하고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며 여성의 환심을 산 뒤 난 신용불량자라며 가게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피해 여성 이름으로 사용했죠. 가게를 운영하다 코로나 이후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가게를 내놓고 계약금을 챙긴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피해자는 우연히 전창수의 톡을 보게 됐는데 전청조에 문자가 와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빠를 안 만날 텐데 아빠 저 청조예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전창수가 딸 전청조에게 거액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8년 6월경 그가 십수년간 떨어져 살던 전청조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갔고 이때 넘긴 돈이 향후 전청조 범죄의 종잣돈이 됐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거리에서 수배 중인 전창수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따르면 앞서 전날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에서 누군가 문이 열린 인력중개사무소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휴대전화를 훔쳐간 사람과 전창수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용의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휴대전화 절도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창수를 붙잡았죠. 신분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이 없던 전창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도 사건의 용의자인 줄만 알았던 전창수는 경찰에 붙잡힌 후 자신의 신원을 숨겼으나 지문 대조를 통해 결국 신원을 탄로났습니다. 애초에 전창수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소해 지명수배됐으나 전창수의 행방은 묘연했고 특수반까지 설치해 전창수의 뒤를 쫓았으나 검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는 주변의 강화도 낚시터에서 2년을 숨어 살았다. 6개월 정도만 숨어 있으면 안 잡힌다. 경찰도 흐지부지 넘기고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의 계획과 다르게 딸 전청조 사건이 터지며 전창수의 지명수배 사진이 여러 곳에 퍼졌고 그간의 사기 행각과 지명수배 사진이 재조명받게 되었죠. 더 이상 몸을 숨기기 어려워진 그는 어이없게도 휴대전화 절도 사건 추적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이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그 아빠의 그 딸 30억은 다 어디에 날리고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냐? 딸이라 해야 하냐? 아들이라 해야 하냐? 딸 덕분에 둘이 만나겠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안타까운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전청조는 범행이 다 발각되자 자택인 시그니엘 화장실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화장실 통유리가 전부 다 깨졌고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온 인물이 경호 실장이었습니다. 경호 실장은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울부짖었는데 알고 보니 시그니엘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신이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했기 때문인데 관리비 850만 원에 수리비 약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런 사정을 다 알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호 실장은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며 관리비와 수리비를 모두 내줬고 심지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다고 하죠. 전청조는 자신이 51조 자산가이자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 경호 실장에게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켜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잔액이 51조 원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청조 말고도 여러 사기꾼들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후계자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희한한 건 사회적 이슈가 몇 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에 당하는 사람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파라다이스 그룹.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파라다이스는 한국말로 낙원, 천국이죠. 일명 꿀빤다고 하는데 왠지 그냥 쉽게 돈 벌 것 같고 그냥 막 좋을 것 같은데 기업명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파라다이스 그룹은 국내에서 진입장벽이 에베레스트급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영구 없다를 아시나요? 심영래가 1980년대 유머 1번지에서 영구 없다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던 영구라는 캐릭터는 1972년 장욱재 주연의 드라마 여로의 주인공 영구를 패러디한 것인데 사실 장욱재는 파라다이스 그룹 창업주 전락원 회장의 조카 사위인데요. 비록 영구 역할로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바보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연예계를 고전하던 중 우연히 처삼촌인 전락원 회장과 식사를 했고 처삼촌의 권유로 파라다이스 그룹 산하의 제주 허니문 하우스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그룹 계열 호텔과 면세점 사장 등을 역임하며 파라다이스 그룹 임원까지 승진하였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느 집안에 타고났느냐가 사람의 인생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죠. 그룹의 주업종이 사행성 산업인 카지노이고 오너 일가가 은둔 경영을 하다 보니 일반 기업처럼 정보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 말빨이 센 사기꾼들은 전씨라는 공통점과 후계자 혹은 혼외자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선 사기꾼을 멀리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잘해주거나 나와는 어나더 레벨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의심해야 하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36개 주랭랑 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